호텔 운영사로만 알고 있던 기업이 사실은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이 바로 그런 곳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의 차이가 아주 큰 기업입니다. 오늘은 호텔, 쇼핑몰, 그리고 최근에는 식기류 사업까지 아우르면서 조용히 부동산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기업, 바로 서부 T&D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매출 비중만 보면 이게 압도적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약 73%가 관광 호텔업. 맞습니다. 바로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말이군요. 네, 무려 1,700개 객실을 갖춘 국내 최초의 호텔 플렉스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네. 럭셔리급인 그랜드 머키오부터 가성비를 앞세운 이비스 스타일까지 4개 브랜드를 한 곳에 다 모아놨거든요. 아, 한 건물에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VIP부터 비즈니스 출장객, 국내 호캉스족까지 사실상 모든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와, 정말 하나의 거대한 호텔 도시 같네요. 근데 호텔 사업이라는 게 경기를 좀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이 성수기고 연초는 좀 비수기인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8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이 좋고 1, 2월은 다소 주춤하는 계절성을 보이죠. 이런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사업, 매출의 16%를 차지하는 쇼핑몰 사업이군요. 아, 인천에 있는 스퀘어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호텔의 계절성이랑 쇼핑몰의 계절성이 서로 좀 보완이 되는 구조인가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원은 패션 상품 비중이 높은데 보통 의류는 객단가가 높은 가을, 겨울 상품이 많이 팔리는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든요. 아, FW 시즌? 네. 호텔 성수기랑 겹치면서 4분기 실적을 아주 확실하게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호텔이라는 굳건한 기둥에 쇼핑몰이 안정감을 더해주는데 최근에 아주 의외의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네. 바로 그 코렐 그릇으로 유명한 식기류 사업이요. 갑자기 왜 식기류 사업에 뛰어든 걸까요? 이게 사실 사업 다각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오, 2025년 3분기에 코렐 브랜드 아시아 홀딩스의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코렐의 아시아 지역 사업권을 그냥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아시아 전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권이에요. 호텔이나 쇼핑몰처럼 국내 경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하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새로 장착한 셈이죠. 와, 이건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네. 지금 매출 비중은 9% 정도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매출 비중은 고작 2%. 정말 작아 보이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서부 트럭 터미널로 대표되는 물류시설 운용업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2%가 서부 T&D의 미래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은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은 화물 터미널이라 그 자체로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의 미래죠. 2023년 8월에 도시 첨단 물류 복합단지 개발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낡은 트럭 터미널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물류센터 재건축이 아닙니다. 하남 스타필드의 2배의 규모 부지예요. 2배요? 네. 여기에 최첨단 물류시설은 물론이고 대규모 상업시설, 주거시설까지 함께 들어서는 말 그대로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즉, 서부 T&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호텔 운영사를 넘어서 조 단위의 부동산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디벨로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2%의 현재 매출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수조 원의 미래 가치를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보니 사업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호텔과 쇼핑몰, 코렐을 기반으로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림.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최근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2025년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던데요. 네, 호텔 부문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영업이익률이 38%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8%요? 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이요?
무려 385억 원이 발생했거든요. 네, 385억 원이요.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돈인데 이건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괴롭히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생긴 이익입니다. 리스크 해소라. 네, 과거 대우건설과의 소송 문제로 혹시 모르니 이만큼은 물어줘야 할 것 같다고 부채, 즉 미지급금으로 잡아뒀던 돈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합의를 통해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0만 원 빚이 있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채권자가 20만 원만 받고 끝내주겠다고 해서 80만 원이 갑자기 이익으로 잡힌 뭐 그런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차액이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장부에 잡히면서 일회성으로 큰 이익이 발생한 거죠. 중요한 건 이로써 오랜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갑자기 5천억 원이나 늘었던데요? 그 부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건 회사가 갑자기 5천억 원의 세빚을 낸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회계 기준에 따른 재분류 때문입니다. 재분류라면? 그냥 위치만 바뀐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4년 동안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항목에 있다가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오는 마지막 해가 되면 회계상 유동부채 칸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빚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만기가 가까워졌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서울 드래곤시티 관련 PF 대출 약 3,080억 원 등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유동부채를 옮겨온 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재무 위기가 아니라 기존 부채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보죠. 역시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부동산 개발 가치겠죠. 단연코 그렇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서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본격화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게다가 용산 나진상가 부지 같은 다른 개발 프로젝트 잠재력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본업인 호텔 사업의 단단한 실적도 이런 대규모 개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고요. 물론입니다. 서울 드래곤시티는 K컬처 확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호황기에 진입했습니다. 1700개 객실의 컨벤션, 카지노까지 갖춘 이 호텔플렉스의 경쟁력은 서울 시내에서 거의 독보적이죠. 여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이 미래 개발 사업의 재원이 되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렐 인수 같은 사업 다각화와 최근의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코렐 인수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추가했고 소송 리스크 해소로 재무 구조가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에 작년 150만 주, 올해 50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까지 실시했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6,700억 원 수준입니다. 6,700억? 네, 2025년 예상순이익 27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행 PER이 한 24.5배 정도 되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NH투자증권이 13,500원, BNK투자증권이 14,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연만 있을 수는 없겠죠. 투자자로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역시 부채와 금리입니다. 금리?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39%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차입금 약 8,962억 원이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변동금리라는 거군요. 네, 만약 기준금리가 0.1%피만 올라도 연간 세후 이익이 약 7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회사가 가진 핵심 자산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담보요? 네, 서울 드래곤시티, 서부트럭터미널, 스퀘어원 등 돈이 되는 자산은 거의 다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리스크라 되나요? 담보대출에는 보통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상환 비율 DSCR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건 은행이 당신들 우리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은 꾸준히 벌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만약 실적이 나빠져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금 회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최대 주주와 관련된 위험은 없습니까?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처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매물 부담 같은 것들이요? 그런 오버행 리스크는 다행히 없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인 주식 MYH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 약 653만 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최대 주주 개인의. 네, 회사 자체의 빚은 아니지만 최대 주주의 재무 상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부 T&D는 용산의 랜드마크 호텔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서부 트럭터미널이라는 초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매우 복합적인 투자 사례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청사진, 이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그런 기업인 셈이죠.